지난 8월 친구를 5일 동안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잔인한 범행, 어떻게 된 일일까요? 중학교 동창 관계고 나머지 가해자 2명은 그 같은 일행을 통해서 피해자와 이제 알게 된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놀랍게도 가해자는 모두 고등학생들. 남자친구한테 자기 험담을 했다. 그 이후로 폭행, 협박, 감금, 공갈, 강요. 말 한마디가 화근이었습니다.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5일 동안 피해자를 감시하며 바닥에 침을 핥게 하고 자신의 변을 먹이는 것도 모자라 돈을 구걸하게 하는 등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네. 나이 어린 학생들의 그런 행위가 저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이상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건 수사하면서 약간은 당황스럽고 좀 놀래기도 했었죠. 친구를 감금 폭행한 무서운 10대들. 대체 어떤 아이들이길래 이토록 잔인하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걸까요? 먼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남긴 흔적들을 차례로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몰라요, 여러분. 못 봤어요. 시우 전화했는데 검수총인데. 범행 현장 거주자들은 범행이 일어난 줄도 모르는 상황. 가해자 중 한 명이 다녔다는 학교를 찾아가 봤는데요. 하지만 가해 학생은 이미 자퇴한 뒤였습니다. 주변 학생들을 통해서 가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렵게 가해자와 같은 중학교를 나왔다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묻었어? 얘한테?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암암리에 퍼져 있는 범행 당시의 상황. 새벽에 막. 가해자는 평소에도 친구들을 괴롭히길 서슴지 않았다는데요. 그런 얘기 들으면 계란을 부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보다 만만한 애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한 명을 끌고 다닌다 해야 되나? 좀 자기 뜻대로 하게 하고 좀 그런 게 있다고.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세 보이려고. 그 일진놀이가 좋아하려고. 걔도 많이 당했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맞고 많이 그랬으니까 자기도 그거 풀라고. 일진놀이라는 게 있어요? 가해자 역시 과거 학교 폭력으로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학교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린 건데요. 저희한테도 악순환이군요. 약간 수줍어하면서 그래가지고 되게 착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애들이 친해지지. 맞아. 소문이 나고 진짜 후회한다고. 도를 넘은 10대의 범죄 행각, 그 가해 학생들의 심리,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10대들의 현주소가 저렇다는 게 참 안타깝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네. 저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우리 10대 청소년들의 내면에는 과연 어떤 심리가 숨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선 가해자들의 내면에 오랫동안 쌓여온 분노와 불만, 그 욕구 불만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대나 방임, 그리고 학교에서는 부적응, 꿈과 희망은 또 상실한 상태고요. 뭐 이런 것들이 분노와 불만으로 쌓여 있는데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누군가 험담을 했다 또는 거짓말을 했다 이런 이유를 찾아서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향해서 쏟아내는 것이죠. 특히 이런 청소년들의 폭력은 부모나 다른 어른들에게서 당한 폭력 피해를 그대로 모방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중요한 대목 같아요. 다른 데서 받은 불만을 이렇게 자기보다 약자에게 표출을 한다고 이해를 하는 건데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즘 심한 게 성적인 행위까지 강요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우선 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권력 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군대 내에서 폭력 가혹행위들이 있었죠. 그때도 양상이 대단히 유사했습니다.
조금 멀리 보면 그 나치 독일이나 일제가 포로들에게 저질렀던 고문행위, 가학행위 대단히 많은 그 유사성이 발견되는데요. 아, 심각하네요. 네, 권력을 쥔 자가 자신의 지배 통제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혹한 행위를 하는 이런 모습이죠. 이들도 서로 친구 사이지만 사실 가해자들은 서로 연합한 강자였고요. 또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약한 그런 소수자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가 부모나 경찰에 알리지만 않는다면 이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한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체 사진을 찍기도 하고 치욕스러운 음란 행위나 또는 아주 모멸스러운 행동을 하도록 하고는 동영상을 촬영해 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이 구체적인 행동들을 보면 인터넷에서 떠도는 동영상들, 음란물들, 엽기물들 이런 것들 따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른들이랑 다를 게 없네요. 그러게요. 요즘 그래서 아이들 뭐 섣불리 훈계했다가 더 큰 병면을 당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10대 폭력 참 무섭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괜찮은 대책들은 없는 건가요? 네, 대책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그 청소년들 중에서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 이들에게서 비율로 보자면 거의 30배에 가까운 범죄가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사건 역시 보면 가해자들 중에서 2명이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죠. 그래서 학교가 우선 문제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또 이들을 상담하고 치료를 해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고 또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찾는 게 시급합니다. 뭐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또 하나 이제 논란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청소년들을 과연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가장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지금 처벌이 너무 낮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타당한 지적이고요. 반드시 적절한 처벌은 필요하죠. 미성년자란 이유만으로 성폭력이나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만 하고 그대로 내보낸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들은 아직 어리고요. 이들을 아무리 강하게 처벌해도 결국은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거나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게 된다면 이들은 다시 더 큰 강력범죄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 못지않게 이들의 문제를 찾아내서 적합한 그런 치료와 교육, 교정치료로 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뭐 우리 사회, 뭐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 전반에 지속적인 관심이, 애정, 관심 이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